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또 저는 영주 납재령 공장에 대해서 불승인이다, 승인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영주시 의회는 본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위의 회의가 본회의입니다. 주로 본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결정되고 그것이 결정돼서 조례 같으면은 공포가 돼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법으로 준용됩니다. 중앙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가 하면은 지방의 시의회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듭니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조례는 국회의원들의 법과 맞먹는 그런 중요한 지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영주시 의회가 7월 1일자로 선거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했고, 박남서 영주시장도 그동안에 선거 여러 번 나왔지만은 떨어지고 이번에 돼 가지고 7월 1일자로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하자마자 영주시 의회도 그때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 납재령 공장 문제 때문에 박남서 시장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윤리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28일날 나와서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오 하고 질문의 요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답변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날 질의에 나오는 사람은 우총무 시의원입니다. 우총무 시의원이 본 질의를 하고 보충 질의를 전풍림 의원이 했어요. 본 질의에서 우총무 시의원은 이 납덩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영주호 저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물었는데, 오늘은 영주호는 내버려 두고 납재령 공장에 관한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총무 시의원이 박남서 시장이 있는데 이 납재령 공장 가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하니까 박남서 시장 대답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회의를 했고 시청의 간부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심도 깊은 회의를 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 해가지고 집행부의 결론을 가져왔는 거예요. 결론을 가져왔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납재령 공장이 지금 영주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영주에 다시도 못하도록 불승인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는 거예요. 자, 불승인하겠다고 대답했고, 그 다음에 전풍림위원이 보충 질의에서 정말 이거 행정적 재정적 손해가 많이 갈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박남서 시장이 우총무 시의원의 질문에 대답했다시피 불승인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납재령 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로 결론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2022년 7월 28일자로 납재령 공장 문제는 이제는 뭐 시설 보강이니 저쪽에 환경 오염 시설 보강이니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이제는 완전히 영주서 쫓아내는 단계예요. 이제 불승인이고 앞으로 그런 진척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2022년 7월 28일 이후로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가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아주 끌기도 저렇게 질질 끄는 재판은 처음 봤어요.
어? 엄청나게 내리끄다가 영주 시민인데는 피해는 다 주고 재판에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져가지고 2025년 3월 13일 날 당선 무효행위 확정돼가지고 집에 갔잖아요. 그래 하면서 2022년 7월 28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 이 납승인 불승인이고 앞으로 이 재련 공장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고 얘기했는 거는 어떻게 하고 박남수 시장은 그동안에 본인이 직접 이거를 추진하지는 않았지만은 밑에 직원들이 이걸 추진하는 거 보고했을 게고 아침에 간부 회의 때 보고했을 게고 수시로 보고했을 건데 왜 이거 계속 왜 이 일을 계속 달아왔느냐 이 말이야. 영주시가 잘못했으면은 100% 업체에 손해배상 해주고 영주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거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에 징계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사법에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죄양이 나오면은 구상권으로 그 보충을 물어줬는 배상되는 금액에 대한 보충을 하면 될 것인데 왜 7월 28일 날은 시의회가 가지고 시의회를 개속이듯이 쏘겠단 말이야. 그러면 시의회가 농담 따먹게 하는 데고 술 주정꾼들 헛소리하는 돗대기 시장이야? 에? 그가 헛소리하게 그날 불승인 진척 없다 이래놓고는 그 이후로 해온 작태를 보란 말이야. 마무리하는 일을 했는가? 지금도 가동신청 들어와 있잖아. 시의회를 졸로 보고 있고 집행부가 영주시장이야 시청 공무원 1000여 명이 영주시의회 14명을 진짜 졸로 보고 있고 졸로 보는 거는 집행부에서 졸로 보는 거는 졸로 볼 수 있다 하지만은 나 닭이 가니까 볼 수 있다 하지만은 영주시의회 14명 자신이 이 사람들의 나는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아니 자기네들이 물어가지고 불승인 하겠습니다. 또 재차 물으니까 불승인이라는 뜻은 앞으로 진척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뭐 그거 그래가지고 되나 안 되나 있다고 개소리 주고받은 일 있어. 진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영주시의회는 영주시의회의 건의를 스스로가 찡찡 밟아가지고 영주시의회를 자멸시키고 공중분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왜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자기 소속돼 있는 의회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권위를 왜 못 살리는데? 지금 내가 이래 봤을 때는 납 중독돼 가지고 죽은 아이 자지 주물럭거리는 것 같아. 죽으나 자지 만족이라는 거 이건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야. 어디 뭐 욕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욕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이 옛날에 하는 얘기 그대로 옮기는 거야. 죽으나 자지 만족이지. 이미 박남수 시장이 7월 28일자 영주시의회 본회의 와가지고 우충무 시의원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니까 불승인합니다. 그다가 확인사살로 전풍림 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 재정적으로 손실이 많을 건데 그러면 불승인한다는 뜻은 진척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말이야 씨발 뭐 빵구야 개소리야 헛소리야. 이게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의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헌법기관들이 이 집행기관들이 이따오 헛소리를 하면서 이따오로 행정해도 돼? 이따오로 저끼리 대먹지 못한 이런 행정하는 거는 한다 그래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10만 시민이 이 더운 여름에 그거 불승인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이 더위에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떤 놈들이 이따오로 만들었어? 영주시의회 14명 영주시청에 1000여 명 다는 아니지. 그게 꼴꼴나기 나비 뭔지 줄도 모르는 그런 불황무식한 놈 때문에 이런 게 된 거 아니야. 몰랐다 그래도
나중에 그 납이라 그러면은 야 이 사람아 그건 납은 안 되네. 우리가 뭐 이저께 했는 거 손해를 저게 나 받더라도 배상을 해주더라도 납은 안 되네. 그거 중지했어야지. 그때 당시에 시장이 누구야? 사법고시하고 중앙관서에 있던 사람 아니야? 자기 있어? 그러니까 의회 스스로가 지금 자존감을 땅바닥 놓고 징징 밟고 있으니까 집행부는 그애는 그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본회의에 가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보다 무서운 거야. 이걸 어디 뭐 저끼리 어디 뭐 비공개로 저끼리 했는 얘기야. 온 인터넷에 인터넷 방송으로 다 해가지고 다 듣고 신문에 다 나가지고 불승인이다 다 나갔잖아. 그래 놓고 저끼리 또 뭐 아니 이거 이렇다 그러면은 내가 물어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 업체로부터 뭐 얻어 처먹었어 안 처먹었어? 그냥 뭐 그거 가져와 저게 단순하게 납공장 하나 채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업체로부터 뭐 얻어 처먹은 거예요. 나는 의심스러우니까 물을 수밖에 없어. 안 처먹었으면 안 처먹었다고 얘기하고 처먹었으면 얼마 처먹었다고 얘기해봐. 나 사실 얼마 처먹어가지고 그가 배이 되겠다고. 그렇거든 사표 내고 안동 검찰청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 처먹었고 이거 내 죄 좀 주십시오 해. 안 처먹고도 이게 단순한 국가간으로 이 재련공장 가동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영주시의회 14명 시의원들은 의회 건의를 스스로 밟지 마라 이 말이야. 자기네들이 밟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이 밟는 거야.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그래서 나는 14명의 머리에 14명의 시의원의 머리에 가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킬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시장을 부를 거냐 부시장을 부를 거나도 자기네들끼리 심도 있게 회의를 했잖아.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시장을 불러야 된다. 시장을 불러가지고 시장이 답했으면은 그대로 이행하나 안 하나를 봐야지. 7월 28일 이후로는 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를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너희들도 거기에 보고받고 직간접적으로 물어보고 한 사실 있어 없어? 그게 자기를 전부 다 자학하는 거 아니야. 자학이라는 거는 그거는 병증세야.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야? 확고히 하겠다는 게야. 확고히 하는 게 시장이 나와가지고 불승인 확인사살에서 불승인이라 그런 거는 앞으로 진척을 더 하지 않는 것이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나는데 왜 지금까지 들고 해? 며칠 전에는 뭐 어디 뭐 지금 재련 공장 핑계대고 유랑 갔다 왔어? 뭐 영천인가 뭐 어디 말아 갔어? 국비를 갔어 사비를 갔어? 국비를 갔으면 또 여비 개원해. 어디 함부로 돈을 쓰고 여비 전부 다 개원해. 그 여비 썼는 그 자체가 의회 건의를 약화시키는 데 썼잖아. 그 갈 문제야. 시장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는 여기서 감당이 안 되니까 사법에 의뢰해야 되겠다. 사법에 의뢰해야 되지. 고발장 있고. 저 스스로가 지금 일을 뭐하고 있잖아. 그래서 집행부 수장 영주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그러면은 영주시의회는 이것을 확고히 진짜 귓구녕에 안 돌았으면은 머릿속에 안 돌았으면은 가슴속에 안 돌았으면은 영주시장이 영주시의회 본회의 가가지고 답변하는 내용을 법원에 가가지고 공증받아가지고 갖다 줘야 그 말 믿겠어? 그따위 시의회 운영할 것 때문에는 사표내 14명 마루가 있어. 시의원 자격이 있어? 이런 시정 질의할 것 같으면은 운영위원회는 말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저 밑에 구급 담당자를 부르지 만대 시장 불렀어. 중요해가지고 시장 불렀잖아.
이따오 의회 운영할 것 같으면은 당장 해산하고 전부 집구석 끼가. 내가 이렇게 내가 강한 의지로 얘기 안 하려고 그런 게, 당신네들이 옳게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많은 시민들이 이 염천에 집회 한 해 합시고 1인 시위 한 해 합시고 현수막 붙이는 애 합시고 안 돌아다니잖아. 이게 삐리한 것들, 이게 시의원 삐리한 것들 둬가지고 이 모양 됐는 거 아니야. 창피한 걸 알고 자기의 창피에 그 감도를 안다 그러면은 당장 사표내. 시의원이라고 선서하고 의정 업무 시작해가지고 시의원이 뭐를 하는지 알기는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 내가 이 시의원이 해야 되는 일 딱 적어놨어. 이다가 조례 제정하고 시정 감시 견제하는 거, 감시 견제가 되나? 감시 견제 해봤어? 뭐가 만날 말이야? 뭐 어느 뭐 찾아오라고 뭐 떡 들고 감자 싸들머시고 오라 그러는지, 뭐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적발하는 거, 까발리는 거밖에 뭐해. 확실한 뒤에 매듭을 지어줘야지. 위중한 거는 사법 의뢰하고 감사를 엄중히 요구하고 해야지. 주의 경고는 어디서 배워가지고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거, 공무원을 출석시켜가지고 책임있는 대답을 듣는 거, 이거 전부 여기 얘기야.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 거, 시민의 민원을 정치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상거의, 손성어, 운문에 농로 끊어졌는 거, 일반인이 국도를 파헤치나가지고 농로 끊어졌는 거 3년 4년 돼도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 게 시의원이야? 그래가지고 임정도 국회의원까지 끌고 끌에 들어가지고 내가 방송했잖아. 임정도 국회의원 모친 집에서 200m 정도밖에 안 될 거야. 한마을 사람이야. 한마을 사람인데 그거 뭐 하더라고. 뭐해? 그래놓고 이거 건설과 소관이만인데, 건설과의 이작자들은 승진만 잘해. 이런 거 이렇게 해도. 이상근, 선성호, 표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시의원 됐는지 모르겠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 해결. 2m 2m짜리 농로 때문에 그 집이 밥 팔고 가겠다고 공인중개사에 땅 내놨어. 시의회 서면으로 모르니까 철다리 놔주려고 그랬잖아. 왜 안 놔주는데? 그것도 씨와 뭐 저쪽에 주디로 나온 대로 막 씹어내는 거야. 시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자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 납재련 문제는, 납이라는 문제는 사람의 죽음, 지역의 죽음, 영주가 지금 죽음의 땅으로 변해지고 있고 이런 아주 삭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출직이라 그러면은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 헌법적인 책임이 있어. 그래서 헌법 10조의 책임, 헌법 34조 6항의 책임,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찾아서. 이거 지금 영주시 의회가 영주시를 고발하지 않으면은 영주시가 영주시 의회가 영주시 시청을 시장을 고발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영주시 의회를 직무유기로, 아까 생명권 헌법적으로 위협받았는 이 문제를 갖고 14명을 고발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똑똑히 알아들어요. 할 사람이 없으면은 내래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나도 갖고 있어.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시민이 생명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생명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고발돼야 돼. 아니면은 시의회가 고발당하기 싫으면은 영주시의회가 2022년 7월 28일 불승인합니다. 불승이란 뜻은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진척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불러왔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영주시의회가 영주시장을 고발해야지. 이야 전부 다 꾸러미를 엮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고발해야지. 뭐 한다 그러면은 영주시의회가 제1을 제대로 뭐 했으니까 대래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안 하면은 이 고발장은 정말 제가 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영상을 달아놨는 거는 영주시의회 2022년 7월 28일 우충무 시의원이 박남서 영주시장 있는데 시정 질의했는 거, 전풍림 의원이 확인사설 했는 거, 이 내용을 내가 상세하게 여기 달아놨으니까 이거 시의회라 그러면은 이제까지 했는 내 행태가 바른 행태가 아닌가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눈가리에 귓가리에 마음에 와 닿도록 또 보고 또 보라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영주시 박남서 시장도 뭐 이제 나가는 사람을 내가 굳이 욕할 막 언급할 그거는 뭐 그렇지만은 아니 뭐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이고 기업 유치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뭐 지역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나발 가지고 기업 유치를 하고 일자리 창출한다기보다 자리 18개야. 자리 18개인데 영주 사람 자리 대가 싼 데 갔어. 그러면은 그렇게 좋으면은 영주시 시장 아들 딸 국장 부시장 너희들 아들 그거 갖다 취직시켜. 너희들 시키라고. 시의장 거기 시의원 14명 그거 전부 다 하고 하면은 18명 거의 채우겠네. 너 아들 갖다 열라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2024년 12월 3일날 밤에 윤석열이 아닌 밤중에 홍주깨로 내란을 내질러 놨는데 내란을 내질러 놓고 나니까네 영주에 임정두 국회의원을 위시하여 임병아 박성만 여기에 도의원 시의원 몇 명 하고 그 얼음빙판길을 헤치고 윤석열을 구하러 서울 가는 거 있지. 잘했는 일이야. 그때는 그렇게 용감하게 그 위험한 빙판길도 마다 않고 가가지고 내가 윤석열이다. 니 혼자 윤석열이에. 뭐 우리 뭐한테 윤석열이에. 이거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내란 혐의 확정되면은 이 올라갔던 임종덕 기아 선출직 사표 낼 거야 안 낼 거야. 이래 했는데도 고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임종덕 국회의원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가벼운 사과도 한 번 하는 거 못 봤어. 그런데 며칠 전에 송원석이 원내대표겸 비상위원장 하는 이 사람 이 작자가 잠깐 여기에 사과를 하더라고. 사과 다 하면서 특히나 임종덕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텐데 비상계엄 해제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사유가 뭐야? 5월 10일 날 대선 후보 교체하는데 임종덕 의원은 무슨 일을 했어요? 그것도 밝혀줘야지. 그런데 박규환 민주당 위원장, 국회의원도 아니야. 위원장은 왜 내가 영주에 안 보이느냐고 낯짝 좀 보자고 내가 전번에 막 페이스북에 올려고 방송했더니만에 그래도 했는 노력이 있더라고. 국회에 가가지고 정청래 의원 만나고 서영교 의원 만나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 그룹을 들이짜가지고는
대통령실에 또 자기네들 또 아는 사람들 공격 넣고 환경부에 또 공격하고 이래 해가지고 뭐 좀 잘 짜맞춰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페이스북에 아주 희망적인 그런 걸 또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도 비상계엄이 뭔지 안다 그러는데 투수다 육군 소장 투수도 비상계엄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윤석열이다 구하러 갔어요? 구하러 가는 거는 개인적인 일일지 모르지만은 지역구의 대표라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는 거야. 거기서도 대답해 줘야지. 자, 이런 영상들 잘 봤습니까? 에?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제 영남당이니 자민련이니 뭐 이래 하지만은 이재명 안동의 이웃의 대통령이 나오고 나니까 연중에 윤석열이 내지르는 바람에 민주당을 대구 경북 부울경에도 엄청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 영주에도 벌써 아마 흔들흔들 그래.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박규환 위원장이 이게 여기에 납재련 공장 앞으로 이거 뭐 폐업시키는데 공로가 선다 그러면은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국회의원 있고 도의원 있고 시의원이 13명이나 있는데도 안 움직여. 그래도 내년에 선거 때 되면은 다 우리 찍을 건데 뭐 그따구 소리 한다며. 내가 어느 SNS 카페 들어가 보니까 그따구 소리 하더라고. 저 사람들은 내년에 가면 우리 다 찍어준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정말 그럴 거야? 시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년 선거 때 기표소에 들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의 우리의 이 절박한 상황을 한번 상기하고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주시의회 시의원 14명에게 자기의 권위를 좀 제발 찾아봐. 집행부의 영주시장이 와가지고 7월 28일날 2022년 7월 28일날 낙공장은 불승인합니다. 불승인이 뭡니까? 불승이란 것은 진척이 앞으로 이 낙공장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 뜻도 뭐 하면서 시의원 하나? 예? 말간 이거 죽으나 자지만직이 아니야. 똑바로 차리고 요번에 내가 지금 이 영주시의회 14명 헌법적 가치로 우리 생명 위협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거 단순히 제 얘기뿐이 아니에요. 걔네들도 그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도의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무작정 과만 지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영주시의회 14명이 영주시의회 건의를 스스로 찾지 못하는 데에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오래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2022년 7월 28일날 28일날 오전 중에 이 회의 끝났을 거예요. 낙공장은 사망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가동 신청 내달라 그런다 이 말이야. 이 말이 되는 얘기야. 의회라는 것들이 이 말뜻을 오늘 저녁에 밤잠 자지 마고 자기네들이 했는 회의 보고 또 보고 봐가지고 그것도 머리에 깨쳐지지 않으면은 사표 내 사표. 시민들 창피해 왜 보노? 내가 여기서 욕하고 감질렀는 게 내가 욕먹겠나? 시의원들 무식한 거 욕먹겠나? 사표 내 제발 좀.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is is Sparta! 시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엄격한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업의 관리 능력에 따라서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는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첫 번째 이유는 청년 인구의 감소였으며 지역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해물질 배출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가를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건은 수차례 긴밀한 회의와 심도 깊은 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저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허가 취소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가 있으신지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의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승인하겠다라고 불승인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진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얘기를 여기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었으니 확실하게 저희들이 영주시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영주 시민들의 환경적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아실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사무정결 처리 규칙은 영주시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시장님.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시죠? 네. 여기에 보면은 투자 유치과의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 정결 사항입니다. 허가과의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 승인에 관한 것은 국장 정결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과장 정결 사항이라서 과장이 정결 처리하였다. 시장님, 국장 정결 사항입니까? 과장 정결 사항입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유치에 관한 투자 유치과의 내용대로 하면은 시장의 건이고 허가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으로만 봤을 때에는 또 국장 정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서류를 제가 검토한 결과 과장 정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주시 사무정결 처리 규칙 위반임이십니다. 질문 네 번째에 보시면은 이 부서에서 정말 답변서를 쓰셨겠지만은 정말 이 답변서가 무성의합니다. 부적절하고. 저희들 여기 보셨으면 우리 우충무 의원께서 질문을 납재련공장임을 인지하였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터인데 행정에서 이를 강구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해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정질문은 우충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충무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우충무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신 박남서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의의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정질문은 우충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선 8기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영주시의 존재 가치를 시민의 행복에 두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힘있는 영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서 시장님과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일선에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먼저 최근 불거진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관련으로 시민들께 큰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영주 적서동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관련 행정 절차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치되고 있는 영주댐의 준공 및 정상화에 대해 박남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관련 행정 절차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서동 869-1 현대환경협회 14,703제곱미터의 부지 면적으로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건립 중인 주식회사 바이오는 폐추정지에서 분리된 납판 등 납이 포함된 중간 가공 폐기물을 용해료에 녹여 납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토지 매입, 시설 건축, 장비 구입 포함 91억 원의 사업비로 생산직 18명 포함 28명의 인력이 일평균 32.64톤의 연계, 연 14,400톤, 403억 2천만 원의 매출 계획으로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격정 속에 각종 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의 설립으로 대기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납폐기물 적치 및 폐수처리 관리, 추가 공장 확장 등에 대한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도 더 시민들에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문제점은 아무리 소규모 공장이라도 발암물질인 납과 관련된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 허가에 대하여 집행부가 깊은 고민과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23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관련법 검토와 적서동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10월 12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를 하였고 12월 8일 건축 허가, 2022년 5월 17일 사업주의 공장 설립 승인까지 접수하여 진행하였었습니다. 이러던 중 상황을 인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6월 20일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절차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2일 뒤늦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합 여부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요청한 상태입니다. 6월 23일에는 공작물 설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등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들은 사전에 집행부가 관계 법령의 검토나 나부의 위험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민 동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의서는 배터리 소재 부품인 연재령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이 있었으며 상세한 설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이는 주민들을 기만한 내용이며 동의를 했던 주민들은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동의를 모두 철회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 발생한 문제이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시 영주시는 적합통보 부여 조건으로 동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생활 불편 또는 피해 등의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계 법규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공장 건축 주변 주민의 동의가 철회되었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집저가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는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항에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 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시설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 두 곳에 의뢰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오더라도 주민 반대가 계속된다면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2021년 3월 25일 사업주인 주바이온이 투자유치과에 투자 문의를 최초로 하였고 같은 해 5월 12일 갈산 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부지 및 개별 입지를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5월 20일경 사업주가 영주를 방문하여 두 곳의 사업 후보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2021년 7월 23일 허가과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접수 및 공장 설립 승인 관련 협의 시 투자유치과에서 사전에 납 재령 공장임을 인지하였다라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검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에서 강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 투자유치 시에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기업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공장 내 각종 오염 저감 시설 및 방지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인 납 재련 시 발생하는 기준치 이하이지만 각종 배출가스 및 다량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 오염이나 납이 함유된 폐수의 전량 위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해 최종 허가권자이신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9대 영주시의회 첫 임시회를 맞아 더 나은 영주 발전을 위해 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시민의 선택을 받아 불뿌리 자치 시정을 이끌어갈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어 활력 있는 경제도시, 신뢰받는 청렴도시 영주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과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함께 맞물려 같이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많은 바퀴 중 가장 작은 단 하나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면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선비 세상의 개장, 2020년 영주 세계 분기인삼 엑스포 개최 등 영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영주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애정어린 질타와 대안 제시는 우리 시가 바른 길로 나아갈 동력이 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은 더 나은 영주를 위한 방향과 목표가 될 것입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의원들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충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온에서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의 승인 통보 시 부여한 조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과정에서 사업장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 사업장의 적정성 통보에 따른 주민 동의 여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주민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사업 계획의 적정 통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 또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적정 통보 조건에 따라 적정 통보의 취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공장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으므로 향후 생산시설의 증서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질문 두 번째로 공장 설립 승인 신청권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 허가 신청 또는 건축 신고 전에 해야 함에도 건축 허가를 먼저 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항에 의하면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 전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통해 시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 허가를 먼저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부서와 공장 설립 승인 부서 간 법률 해석 및 소통 부족으로
공장 설립 승인 전에 건축 허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변호사와 법률 자문을 통해 건축 허가 이후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 전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시에서는 공장 설립 승인 절차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접수한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서류는 반려하였습니다. 행정 절차가 바뀜에 따라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기관 두 곳에 의뢰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상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 여부가 적합으로 나오더라도 주민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는 환경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이번 사례는 시민단체의 민원과 시민 우려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합 여부를 재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 아니므로 전문기관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하여 바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 먼저 공장 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고 폐기물 최종 재활용 허가를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공장 설립 승인 결과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검증 내용, 적정 통보에 따른 조건 이행 여부, 시운전에 따른 환경기준, 폐기물 최종 재활용 허가 등 관련 법률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대기환경 오염과 납 폐기물 적치 및 폐수 처리의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삶과 지역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바이온에서 투자유치가의 투자문의 시 정확한 사업 즉 납재령 공장임을 인지하였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터인데 행정에서 이를 강구한 이유와 추후 투자 유치 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유치가에서는 2021년 바이온 사업주 방문 당시 소규모 납재령 공장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는 물론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만 기업의 인허가를 통한 개별적 투자마저 막게 된다면 다른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납재령 공장 관련하여 유해물질 배출 산업 시설에 따른 정정한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많은 시민들께서 반대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엄격한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업의 관리 능력에 따라서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는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첫 번째 이유는 청년 인구의 감소였으며 지역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해물질 배출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가를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 시 업종만으로 유치 대상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대상 기업의 안정성 확보 능력과 환경에 대해 공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투자 규모 및 채용 인원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기업이라면 접근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 유치 시 시의회와 함께 대상 기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동의를 얻어 기업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기준치 이하지만 각종 배출가스 등으로 누적되어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오염과 납이 함유된 폐수의 위탁이 불안전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먼지,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납 등의 물질에 대해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면 대기는 항상 순환함으로 중력에 의한 침강, 강우, 바람 등의 자정작용을 거치게 되어 시민의 건강이나 지역의 환경 오염을 우려할 정도로 대기 중에 누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에 따라 전문기관 두 곳의 용역을 의뢰하여 대기 방지 시설의 적합성을 재차 검증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배출 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생산시설과 방지시설의 작동 상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단속부서의 단속을 통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농도, 납폐기물 적시장소, 폐수의 발생량, 저장량, 위탁량 등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시 시운전을 통한 대기 환경 오염 물질 배출 농도 측정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허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건은 수차례 긴밀한 회의와 심도 깊은 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문의 답변을 마치면서 우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무 의원입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에 앞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지만은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우충무 의원입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 새로운 영주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의하는 의원의 한 명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시고 또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시면서 국비 예산 확보나
또는 기업체 방문들까지 하시면서 바쁜 일정을 보내실 건데 성실하게 답변을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서 내용을 본 의원이 어제 받아보고 솔직히 시장님께서도 의회의 의장도 역임하셨지만 시정 질문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 보충 질문은 약 한 달간의 서류 검토를 통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 보충 질문에 쓰는 자료들은 다 객관적인 자료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네 납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는 적소동 산 29 403-1번지 이 부지에 어떻게 이 공장이 과연 들어왔을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이 부지에 산지 전용과 개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2015년 5월 28일 날 공장 설립 신설 승인이 들어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박스라는 공장이었습니다. 골판지 상자 제조,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하고 공장 신설 변경 승인을 2015년 7월 1일 날 다시 하게 됩니다. 일부 개발 행위가 변경되는 내용으로요. 2017년 7월 6일 날 공장 신설 변경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스마트박스라는 용기 제조, 골판지 제조업에서 미성금속이라는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알루미늄 제조업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7일에 다시 공장 업종 변경 승인을 합니다. 미성금속이라는 회사에서 영주순환 자원, 그러면서 다시 업종이 변경됩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전, 비금속 광물 제조업이 가능한 시멘트 부원료 생산 대사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산지를 개발 행위해서 산지의 원목적성을 지켜서 기업을 하라고 저희가 허가를 했는 부지인데 계속적으로 변경, 이거는 시장님도 지금 시의 업무를 시작하셨지만 시장님이 결재를 하시는 사항인가요? 결재를 하지 않는 사항인가요?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장 허가건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니까 아다시피 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건도 공장 승인권이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영주시장님이나 영주시의 의원들이 왜 이 내용을 알면서도 허가를 줬냐라는 거 상당히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저는 면피를 하려고 의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조금 전에 개발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저러한 모든 개발 행위 절차들은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업지역의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부지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나 아니나 의회의 보고 내용 전혀 없고 시의 심의위원회를 거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부지가 저렇게 모든 변경을 통해서 재활용업, 2차 비철금속까지 되다 보니까 바이텍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시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이텍이, 그러니까 영주에 들어오는 바이원이 납재령 공장을 설립하려는 의도로 영주를 온다는 것들은 사전에 투자 유치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죠? 답변서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네. 예. 시장님 취임 전이의 문제집들이지만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날 배터리 관련 회사를 신설한다고 영주로 전화가 오고 투자 유치과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산업단지 또는 개별 입지에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답을 합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씨 좀 줄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2021년 5월 20일경에 바이텍의 대표가 갈산산업단지와 적서공단로 206, 조금 전에 그렇게 개발 행위가 사전에 이루어졌던 206번지에 개별 입지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원이
개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산지 전용을 한 적도 없고 건축 행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영주시 사무정결처리 규칙입니다. 영주시 사무정결처리 규칙은 영주시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시장님.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시죠. 네. 여기에 보면은 투자 유치과의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 정결 사항입니다. 허가가의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 승인에 관한 것은 국장 정결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과장 정결 사항이라서 과장이 정결 처리하였다. 시장님, 국장 정결 사항입니까? 과장 정결 사항입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유치에 관한 투자 유치가의 내용대로 하면은 시장의 건이고, 허가가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으로만 봤을 때는 또 국장 정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서류를 제가 검토한 결과 과장 정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주시 사무정결 처리 규칙 위반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정결 처리 규칙의 재정권은 시장님한테 있으시면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내용들은 이번 사태와 같이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정결사항으로 두십시오. 그래야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하는 이 국장 정결 사항이라고 했는 것은 업무의 분담을 위해서 어떤 사항은 국장 정결, 어떤 거는 과장, 이렇게 또 큰 거는 또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고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중요 사항은 이거를 한 단계 더 올려서 시장 또는 부시장 정결로 해달라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규칙의 재정권이 시장님한테 있으시니까 시장님께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1에 대한 답변에 사업계획서 적정성 통보를 주민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을 보면은 동의서 원본인데요. 영주시 적서동 869번지 위의 지번에 주 바이온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 소재 부품인 연재련 관련 사업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관련 사업의 설립 및 운영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칭을 부여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축사면은 축사 건축, 태양광이면 태양광 건축. 두리뭉실한 이런 동의서를 이제 답변을 받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시장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승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행정에서는 동의서 사항들을 다시 잘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영주시에는 영주시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 기본 이념에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항 2조 2항에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시장 자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모니터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조례에 따르면은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맞죠, 그죠, 시장님? 예. 예.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본건에 이렇게 절차들을 본위원회 한 달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계획서를 검토를 했는 부분들을 추후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환경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하기에는 상당하게 무리수가 발생됩니다. 시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나 이게 늦게 전문기관에 의뢰하셨어요. 왜 사전에 이렇게 이행을 안 하시고 늦게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전 시장님 때입니다만은 시장님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검토 의뢰하실 의향이시죠? 예, 네. 답변서 질문 네 번째에 투자 유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내셨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는 물론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업의 인허가를 통한 개별적 투자마저 맡게 된다면 다른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첫 번째 이유는 청년 인구 감소이며 지역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네, 네. 이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28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죠? 네, 28명의 임직원 제외하고 사무직원 제외하고 18명의 현장 직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가 납재련공장 이러한 일자리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시장?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우리 영주시의 지리적 위치면이라든가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아주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답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주 우수하고 깨끗하고 한 것만 골라하기에는 청년 일자리의 창출 면에서 보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면에서 특별히 봐달라고 이제 얘기를 저희들이 기준을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했는 이유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기업 유치 또는 공장 인허가 때 분명히 이 업종은 이러한 허용 기준치에 대한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놨다는 얘기는 그 허용 기준치 이하라면은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게 설립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 기준치 이하라면은 저희들이 이것저것 따지기에 조금 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러한 댐의 낙공장에 대한 문제만큼은 또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환경 기준치 이하라고 허용 이하라고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하게 큰 우려가 있는 거는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한 명의 환경직이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환경과 전체 또는 전문 의뢰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이 환경이나 개인의 건강에 상당히 무리가 되는 일자리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자제분들을 이 공장에 보내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추후에 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공장은 허용 기준, 대기 환경에 대한 허용 기준치 이하를 지킬 때만 안전한 겁니다. 모든 공장이, 전국의 모든 공장이 허용 기준치를 지킨다고 다 합니다. 하지만 그걸 준수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되는데요. 산업 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워낙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감사 기관에서 감사까지도 하고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님, 이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의장님, 네. 저희 담당 국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승령을 말씀하시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우충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에서는 주바이온 공장 설립에 대한 건축 허가와 관련돼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셨습니까? 위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김동택 국장님,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 팀에서 예, 국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김동태입니다. 공장 설립 부분은 이 팀에서 이제 인하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전반적인 업무 흐르는 거 봤을 때는 공장 500 이상인, 면적 500 이상은 건축 인하가 신고 전에 공장 설립을 먼저 하는 걸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순서가 바뀐 거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법률을 어기신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절차적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시민들께 답변하셨어요. 고문 변호사에게 검토한 결과 절차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문 변호사의 자문 의견들은 변호사마다 다 틀리죠,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투자율 주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투자율 주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주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주가장 금원수입니다. 예, 저희가 건축 허가가 먼저 되고 공장 설립 승인이 이제 원래 5월 17일 날 접수돼서 저희가 이제 산업직접법에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건축 신고 전에 하도록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나 시민들께 왜 그런 절차들이 가능하다라고 자문 변호사 의견을 듣고 법률은 누가 보더라도 법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연 설명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시민들을 속이시는 거예요. 의회를 속이는 거고. 예, 의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제 건축 허가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법 해석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변호사 두 군데 이제 아니, 과장님, 법 해석을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모든 시의 행정 절차에서 법률을 그러면 자문 변호사한테 다 들으십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한 답변들은 법률원에게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 바이온이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일일 코쿠스 사용량이 평균 32.64톤, 최대 40.8톤, 연간 사용량이 평균 9,792톤 정도의 연계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연료를 써야 됩니다. 녹이려면은 연료로 코쿠스라는 연료를 쓰게 되는데요. 2.08톤, 연 624톤을 평균 쓰게 되고 300일 기준입니다. 최대 780톤의 코쿠스를 쓰게 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공정도입니다. 이 공장에 납폐기물, 스크랩이 입고가 되면은 철광석과 코쿠스를 연료로 해서 녹여서 용설로에서 녹여서 도가니로로 보내고 성령에서 이제 연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 공장의 연소 시 코쿠스와 철광석을 연소 시에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먼지가 연 4.68톤, 황산화물이 연 6.08톤, 질소산화물이 연 4.54톤, 전체 합계 오염물질 총량은 연 15.30톤입니다. 먼지가 4.68톤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1년에 15.3톤이면은 10년이면 153톤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검토를 하셨는. 먼지가 4.68톤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시장님? 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납 배출 예상량을 계획서에 적어 놓으셨는데 산출금고 먼지 발생량 대비 10%의 납이 배출된다는 계획서였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지의
연 4.68톤 먼지의 10%가 납이기 때문에 10년이면 4.68톤의 납이 배출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본 의원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정리를 했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배출가스 포집도를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후드식입니다. 투자일주 과장님. 예, 금원사입니다. 네, 대개 싱크대에 후드가 있으시죠, 그죠? 예. 예. 후드를 저희가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끼고 아니면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후드 밖으로 빠져나가는 배출가스들은 많아지죠, 그죠? 예. 예. 이 공장은 그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이러한 방진 시설들을 매일 점검하여 부식 부위를 도색하여야 하고 송풍기의 상태를 또 매일 점검하여 유전율과 충분한지 마모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연 15톤 가까이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근데 점검 자체가 매일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터, 여과퍼널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은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환경적인 건강상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오늘은 행정을 나무라기보다는 제가 이러한 방법들을 좀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부터. 가장 큰 부분은 납 공장에서 납을 재련하면서 용해수라는 이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납, 기타 등등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대구 달서에 있는 공단으로 전량 위탁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1배출량이 0.482 세제곱미터입니다. 1년에 한 480 정도 되죠, 그죠? 연 3.37에 그 공장 주변의 폐수 처리조에다가 폐수를 모아놨다가 연 3.37에 전량 위탁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폐수들은 공장에 기본적으로 4개월 가까이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되죠. 맞죠, 과장님? 네, 허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학과장 김영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죠, 그죠? 네. 예,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폐수 처리를 위한 폐수 처리 탱크입니다.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라서. 저 재질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FRP입니다. 네. FRP, 우리가 보통 물탱크라 그러는 FRP입니다. 저 FRP 바깥에 FRP는 수축기한이 상당히 많이 되죠, 그죠? 네. 예. 또 터질 수도 있죠. 크랙이 가서. 예, 심하면 예, 예. 볼수 있습니다. 열화 현상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철제로 보강을 해 놓으셨는데 납이 포함된 폐수 처리를 저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를 시에서 확인을 왜 안 하셨습니까? 저희 상수도 시설 같으면은 콘크리트 조에 스덴이나 FRP로 안에 그 콘크리트 조 안에 다시 구조물을 다시 안 치죠, 그죠? 물이 오염되거나 아니면은 물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죠. 맞죠, 그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예. 폐수입니다. 폐수, 납이 함유되어 있는 폐수. 저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직 어떻게 행정 절차들을 뭐 시장님께서는 지금 보류하신다 하셨는데 어떠한 행정 절차들을 진행하시더라도 이러한 사업 계획서 검토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폐수 처리 확인서입니다. 위탁을 해야 되는 폐수 처리 확인서인데 그 밑에 조금만 확대해 주실래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금은 물환경 보전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에 따라서 위탁 처리를 하는 폐수의 종류나 양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줄여주세요. 폐수 처리 계획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검토 서류였습니다. 폐수가 뭐 나가고 하루에 양이 얼마큼 나가고 3.38에 나가면은 최종적으로 수량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시행정에서는 이러한 절차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안 터졌으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공장 설립 승인, 두 과장님 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설립 승인이라든가 공장 승인 절차라든가 모든 절차상의 계획서나 서류들을 잘 검토하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장. 지금 납공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납공장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본 의원이 사업주에게 물었습니다. 정전이 발생되었을 때 비상발전시설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죠? 네. 예. 정전이 발생되면은 나머지 거기에 관계되는 집진시설이나 방진시설은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돌게 되죠? 용해로는 계속 돌게 되죠. 철광석과 코크스가 태워지기 때문에.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예. 정전에 대한 방지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공장에 문제가 발생되면은 대기 중으로 다 날려갑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예. 그러한 절차들을 먼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납공장 관련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들은 수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잘 조치를 해주시고요. 투자 유치과 그리고 허가과 모든 업무 부서는 다 틀립니다. 하지만 영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 본 의원도 똑같습니다. 시의원의 입장입니다. 부서가 틀리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틀리다고 무슨 공장인지도 서로 논의를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칸막이 지어 놓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시행정은 시민들을 위한 공복입니다. 저 또한 공복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뭐를 하나 더 챙겨야 되고 뭐를 하나 조건부로 더 해서라도 안전을 기해야 되고 환경에 악영향이 끼쳐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러한 역할들을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두 마리 토끼 잡는데 저와 우리 집행부 그리고 또 더불어 우리 시의회 같이 힘 보태면은 분명히 이루어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반려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회의 결과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셨는 시장님 그리고 국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혁신하는 영주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림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 시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허가과장님, 우리 답변서 6쪽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적정 통보 조건에 따라 적정 통보의 취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서를 쓰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본 의원은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건축주가 공장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우리 시에 제출을 하였으므로 향후 생산시설의 증서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변서를 쓰셨는데 본 의원은 적정 통보의 취소를 전제하에 사실 이 질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답변서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확인서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강제성이 있습니까? 허가서를 받는다 해도 향후의 생산시설의 증서를 우리 시에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떤 제약성이 아니고요. 그렇죠.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정말 이게 만약에 저는 행해지면 당연히 안 되지만은 이런 조치시설 부분도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면회가 되거나 대표자 명령이 돼버리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하셔도 사실 큰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금 전에 우리 그 시장님께서 답변을 영주시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위치적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불리한 입지라서 정상적인 일자리 기업 유치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네. 그 말에 뭐 본의원도 뭐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번째 질문해 보시면은 이런 유예 사항에 대해서 법령의 허용 기준치 이하라면 기업 유치를 하실 것입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 허용 기준치 이하라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치 이하입니다만은 판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유해 요소가 아주 큰 거는 우리 개인이 아닌 우리 가에서 검토할 것이고 더 필요하면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투자 유치라면은 제가 해도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해물질 배출 사업 인허가를 다 해준다고 영주에서 열어준다고 하면 전국에서 안 오실 기업이 있겠습니까? 짐 싸들고 나옵니다, 영주가. 그럼 영주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영주시는 산업 폐기물 산업의 메카가 돼요. 메카가 돼요. 정말 이거는 이런 답변은 제가 봐서는 조금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이런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 업을 다 승인해주고 인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안 올 분이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질문 네 번째에 보시면은 이 부서에서 정말 이 답변서를 쓰셨겠지만은 정말 이 답변서가 무성의합니다. 부적절하고. 저희들 여기 보셨으면 우리 우충무 의원께서 질문을 납재령 공장임을 인지하였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터인데 행정에서 이를 강구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시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지금 여러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말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하는 사업은 맞죠? 네네. 예,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들리고 오고 있습니다. 예,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말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하는 사업인데 시장님의 지금 저는 사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이 최종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행정소송이나 뭐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법적인 문제에서 영주시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간에 거기에는 분명히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 어떤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오더라도 이걸 막을 수 있을 의지가 계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오면은 예.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한 말씀이죠. 아니요, 그렇죠. 예, 그 문제도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저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허가 취소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답변의 말미에 네네. 말씀을 드렸는 공장 설립 승인 승인을 신청서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승인하겠다라고 회의 결과를 This 내렸습니다. is 불승인하면 Sparta! 더 이상의 진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This 그리고 저는 is 그 시장님 Sparta! 얘기를 여기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었으니 확실하게 저희들이 영주시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영주 시민들의 환경적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아실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제가 당부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풍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충무 의원님의 시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준비에 써주신 우충무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신 박남서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9일간의 회기 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윤석열은 파면됐다.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번 집회로 진짜 민주주의를 배웠고 느꼈습니다. 단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곳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시군구 의원들, 도의원들도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죠? 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지역구인 영주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러한 운동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눈을 맞으면서 가을 꼬박새는 애국동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제 행동으로 잘하겠습니다. 제 연설은 이걸로 마치고 영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박성만 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결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에 참으로 양심에 부끄러워서 차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경상북도 소백산 끝자락에 위치한 영주 출신 경상북도 의회 의장 박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매일 여러분들이 강화문 집회에서 그리고 이 영상 대통령 관제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 시민 여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5천만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눈물건 호소는 차마 뜨거워 볼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법치국가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상식이 최우선인 것인데 이 상식마저도 몰상식으로 몰고 가는 저 주사파 전부 간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유의 절차를 내려주십시오.
저희들 오랜만에 마음에 든다. 예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했어. 지금 우리 경북과 경남, 대구, 경북 보수가 심장을 덜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응원으로 다시 한번 중풍령이란 중년이란의 국민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호소해 주십시오. 저희들 우리 영주에서 올라온 시의원들은 조금 전 인사드렸던 임종국 국회의원, 어찌 보면 그 위에서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 어떻게 한 놈도 강경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 단주로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아우성을 칠 때 이 임종국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육군 투스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홍계의 정신이 강한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봉에 했을 테니 지도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2, 3일 내로 아마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앞에, 국민 앞에 주장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 더 이상 좌파의 노름에 몰아가지 말고 이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응징해야 된다고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윤석열이다. 네가 윤석열이다. 네가 윤석열이다. 우리 모두 윤석열이다. 우리 모두 윤석열이다.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네가. 지키자 네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하다. 임종덕 의원과 영주에서 올라오신 경북의 인사들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판이 바뀌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새로 선출된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먼저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영주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규환 위원장님과 제가 대구 경북 선거운동 가면서 만나 뵈었습니다. 영주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러분 영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슬프게도 영주에 사람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 납공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그래서 납공장이 안 들어오게 제가 함께 대책을
세워 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고요. 매일 얼마나 집회를 하신다고요? 2,000명. 그 영주에서 어제는 2,000명이 거의 3,000명. 거의 3,000명 모이셨다고요. 영주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제가 영주에 갔는데 아이들 데리고 나오셨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영주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납공장만큼은 또 납오염만큼은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 그렇게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는 좀 그 허가부터 잘못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그렇게 힘을 써 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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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영주 화이팅! 서영주 화이팅! 납공장 불어! 납공장 불어!